연애할 때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 나한테 너무 퍼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별금 혜린선녀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운명의 상대를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의 하나가요. 운명의 상대. 저는 그런 운명 같은 상대를 언제 만나요? 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해 오면서요. 많은 분들이 물론 금전운, 뭐 사업운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지만 가장 많은 게 연애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업을 잘 되려고 해도 연애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요. 가정이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보면 또 사업을 잘하는 것도 있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네.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연애운이 좋을 때 일도 잘 되고 기분도 좋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운명 같은 만남을 모든 분들이 꿈꾸기는 하는데요. 네. 그 만남이 운명인지 뭔지를 판가름을 잘 못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가 맞는지 어떤지를. 운명일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다. 근데 우리는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얼마 못 가서 헤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악연이었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말도 금방 바뀌어지죠. 운명적인 만남은요, 어떻게 보면 밀물처럼 밀려온다? 음, 금방 일어나는 파도가 아니라 네. 밀물처럼 서서히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운명의 상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보는 것, 저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인가 아닌가를 본인이 알아보고 판가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한다면 그게 운명의 상대일 거잖아요. 네. 너와 나는 운명적으로 만난 부부의 인연이야.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야. 인연은 만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어가는 건 인간의 몫이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상대를 만났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일단은 머릿속에요, 세뇌를 시켜요. 그것부터 하지 마세요. 아, 스스로가. 네, 뭔가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이건 운명이야, 운명이야, 운명이야 했다가 실망스러우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1에서 7까지를 보든 10까지를 보든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인가 아닌가를 판단 지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누군가를 만났을 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외형이잖아요. 얼굴, 키, 몸매, 이것부터 보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상형, 원하는 이상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얼굴 생김새, 키, 몸매 중에서요, 어느 곳 하나라도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너무 싫으면은요, 못 만나지겠죠? 네. 그래서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벌써 운명의 상대는 아닌 거예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외형부터 내 마음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요, 대화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알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요, 본인의 의사만 계속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서로 말이 주고받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 얘기만 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얘기에서 보면 난 잘했어를 강조하는 사람은 본인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 나름 잘 살아왔어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을 거거든요. 난 이렇게 해왔는데, 잘해왔는데 왜 틀렸다고 얘기해? 서운해할 거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너무 잘 살아왔다고 너무 자신하는 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나에게 칭찬만 하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물론 첫 만남에서 칭찬만 해준 사람 좋아요. 근데 한 몇 달을 만나봤을 때에 좋은 점만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잠깐 놀기 위해서, 연애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걸 수 있거든요.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지적할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하고 평생 갈 수 있는 인연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지적을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계속 콕콕 집어서 지적만 하잖아요. 고치려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다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치려는 거 싫어했고 부모님이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거 싫어했잖아요. 근데 내 연인이 너 이거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투성이에요. 칭찬도 해주고 지적도 하는 건 좋은데 고치려고 하는 말투 있잖아요. 그건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조가 들어가는 사람은요 평생 같이 살기 힘들어요. 물론 처음엔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좋은 면이 있어서 이 한 부분 참을 수 있지만 평생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성향들이 계속 와. 매일 아침 눈 뜨고 매일같이 봐야 되는데 계속 지적을 해요. 그럼 본인은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남편이나 아내분이 지적을 해서 너무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고 꾸짖어서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 너무 지적하는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 지적을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가르쳐서 고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의 공통점이 네,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쵸. 모든 표현 자체가 그쵸. 예, 굉장히 극단적이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거 고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고쳐. 너 나빠.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조. 이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면 이혼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운명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연애할 때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 나한테 너무 퍼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잠시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서. 근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조금 착각을 하는 게요. 나에게 헌신하고 선물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신 분들이 다 후회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건 20년 동안 상담해온 결과 보면 통계적으로 예전에 연애할 때는 이랬는데요. 무조건 나한테 다 사줬어요. 비싼 것도 사주고요. 좋은 레스토랑만 데리고 다녔고요. 좋은 것만 해줬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요. 빈털털이에요. 알고 보면 카드 대출 내서 쓰고 카드 긁어서 쓰고 일단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한심을 사기 그쵸. 위해서. 돈으로 한심을 산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빈털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하고 힘든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이렇게 되거나 돈이 많은 분이 비싼 거 사주고요. 고급 사주고 고급 뭐 레스토랑 데리고 이건 괜찮아요. 있는 사람이 안 쓰면 쪼잔하게 되니까. 근데 자기 형편에 맞게 쓰는 사람을 만나세요. 금전을요. 선물도 적당히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내 형편껏 적당히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은요, 많은 걸 받고 싶어 하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살면서의 그 성향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씀씀이가 그렇게 해프다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볼 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세요. 무조건 하루 일당 뭐 얼마 벌어서 그거 다 쓰는 사람 좋지 않아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씀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통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금전이 많은 사람이요. 많이 쓰는 건 괜찮아요. 자기 형편에 맞게 쓰는 사람을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머릿속에 그려진 미래와 그 상대의 머릿속에 그려진 미래가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난 도시가 좋은데 한쪽은 시골에 가서 살고 싶대. 나이 들어서. 안 맞겠죠. 분명히 이별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이 보면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 벌써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미래에 그리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부터 안 맞아요. 살면서 계속 부딪혀요. 나는 정서적이고 서정적이고 시골 풍경이 좋은데 난 도시가 좋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벌써 꿈꾸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대화를 해보실 때 나중에 어디에서 살고 싶다, 어떤 곳에서 살고 싶다, 수준이 조금 비슷한지를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먹는 음식에서 가장 많이 합의가 돼야 돼요. 사람이 만나면 항상 먹는 것부터 하잖아요. 같이 만나서 대부분 데이트하든 같이 살림을 하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하는데 음식이 너무 안 맞아도요. 한쪽이 맞춰주고 배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좋아하는 거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보면요. 사소한 거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애에 빠지다 보면 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요. 이 판단력을요. 안 잃어버려요. 보이는. 그쵸. 눈에 안 뭐 보여요. 눈에 뭐가 붙어서 안 보인다는. 이 한 가지 좋은데 다른 게 별로예요. 근데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못해서 다른 게 별로인데도 인연을 잡고 가요.
투정을 부리면서 말이죠. 투정이 있다면 잡지 마세요. 놓아주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시면은 누구나 운명의 상대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Ooh, ooh, ooh.